때마다 또 하고 해야 돼. 어제 이거 누가 쓰고 안 꺼놨네? 자, 가봅시다. 삼각함수 활용 내용, 그래도 간단하게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가야지. 삼각함수 활용에서는 쓰는 공식이 4개밖에 없어. 사인 법칙 2개, 코사인 법칙 2개. 뭐 물론 넓이를 쓰는 게 하나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쓸지 알고 있거든. 4개밖에 안 써. 근데 이 단원 정답률이 매우 낮아. 알지, 그지? 그래서 선택지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언제 적재적소에 갖다 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 그치? 지금 막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들아. 열심히 막 푼다고 이거 뭐 이따가 풀어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들을 넣어놓은 게 아니야. 근데 요 단원에 턱이 높은 이유는 딱 하나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밖에 없으니까 그냥 막 돌리다 보면 쉬운 문제는 답이 나와.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막 하다 보면 당연히 나와. 쉬운 문제까지는 거기까지고, 우리가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 한 문제 안에서 코사인 법칙 2번, 사인 법칙 2번 해서 4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때 달라요. 근데 그런 거는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뭘 쓸 거다라는 체계가 내 안에 잡혀있지 않으면 그냥 맨날 3점짜리만 풀고 4점짜리는 운 좋으면 풀고 아니면 못 풀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지? 그리고 도형 문제 막 이것저것 막 끄적끄적 하다가 한 10분 걸려가지고 풀었어. 그럼 잘 풀었다. 물론 풀기는 잘 푼 거지만 실전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문제 2개 못 푸는 거지. 그지? 해서 우리가 뭐 저기 맨 뒤에 난이도 있는 그런 킬러 문제를 바라는 게 아니라 3점짜리든 4점짜리 앞에 문제든 항상 이래서 이걸로 풀었다, 이러니까 이걸로 풀었다를 계속 연습해야 돼. 됐죠? 자, 일단 모양 한번 가볼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건 안 해도 되겠지? 그지? 근데 사인 법칙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도는 기억합시다. 그죠? 여기서 삼각형이 있을 때 A랑 원의 중심을 지나는 A 다시를 그렸을 때 얘랑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90도에다가 마주보는 거 A, 요거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가 같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맨날 얘기하지만 공식은 다 알아. 그리고 이게 누구랑 같은 거지? 2R이랑 같은 거였어. 그죠? 해서 우리는 요 모양을 풀 때는 언제 쓴다, 이거를 할 때는 언제 쓴다, 그거를 기억하라고 했었다요. 자, 그래서 요 사인 법칙의 요 앞부분을 가져다 쓸 때, 즉 4개의 요소 중에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지. 그지? 삼각형에는 6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가르쳐주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 중에 이 빨간색은 언제 쓴다고요? 4개 중에 각 2개, 변 2개가 있어. 그 중에 3개를 가르쳐주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가리면 각 2개랑 변 하나를 아니까 얘를 쓰는 거고, 얘네 셋을 가르쳐주면 변 2개랑 각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각을 구하는 거구나, 이거라고. 해서 이 빨간색은 뭘 기억하자라고 했냐면 그림 상황을 기억해야 돼요. 너가 마주보는 너, 변 말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네가 마주보는 너 해서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세트 중에 하나가 없을 때 그때 사인 법칙을 쓰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정해져 있어. 언제 쓸지가 정해져 있다고. 언제 쓸지가 정해져 있어. 그런데 헷갈린다, 그거란 말이야. 그 다음 요쪽은 언제 쓰는 거야? 이건 뭐 정해져 있지, 그지? 외접원의 반지름, 이거 나오면 이거는 뭐 언젠가는 사인 법칙을 무조건 쓴다죠.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이거 사인 법칙 쓸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딱 마주보는 세트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가져다 쓰겠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기억해야 돼? 근데 얘는 그림으로 안 나올 때도 많아요. 왜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글로 주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지?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는데 요 녀석이랑 마주보는 세트를 하나 가리켜주고 요거 나오고 이렇게 이거 이 3개가 되는 거지. 얘 이 3개 중에 2개를 가리켜주고
하나 물어보는 거. 그게 이제 사인 법칙을 쓰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인 법칙은 저거밖에 없었어. 뭐 다른 게 없어. 그지? 알고는 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고? 언제 쓰는 건데가 문제라고. 그래서 언제 쓴다? 이 4개 중에 3개를 알고 있고 하나를 물어볼 때 쓴다. 언제 쓴다? 3개 중에 2개를 가르쳐주고 하나 물어볼 때 쓴다. 그죠? 어느 상황에 뭘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물어보니까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보고 그래서 이거 써야겠구나. 얘는 역추적해와야 돼. 삼각함수 활용은. 해서 첫 번째 사인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 이거였고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 갈 건데 코사인 법칙도 증명은 뻔해. 근데 얘는 증명 방법이 여러 가지기도 하고 뭐 피타고라스 써서 하는 거니까 얘는 굳이 증명까지 안 해도 될 것 같네. 그지? 얘는 2가지 쓰죠.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2bc의 코사인 a다. 밑에 시리즈 안 써도 되지. 하나 제대로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언제 쓰는 거지? 언제 쓰는 거지? 그림으로 보면 원래는 이거였거든.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 얘가 마주보는 게 A니까 여기가 각 A겠지. 그래서 원래는 요거 3개 알 때예요. 이거랑 요 각의 크기를 알 때 여기 얼마야? 할 때 쓰는 거지.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었어. 무슨 얘기냐면 얘는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을 알면 쓰는 건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끼인 각 아니어도 되지. 그치? 두 변이랑 각 하나만 알아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기본 코사인 법칙은 얘네 둘이랑 끼인 각 알면 여기다 그냥 이쁘게 집어넣는 거. 근데 문제 반대일 수도 있잖아. 여기를 알아. 여기를 알아. 그리고 여기를 알아. 그리고 여기가 얼마게? 라고 했어. 이건 못 푸나? 이건 못 푸나? 풀 수 있지. a제곱은 누구로 쓰면 돼?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bx 코사인 a. 즉 2차 방정식 모양으로 만들어서 풀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꼭 끼인 각을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아는 거 이거 3개잖아. 요거랑 끼인 각이 아니라 생뚱맞은 각인데 그래도 문제는 풀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두 변이랑 끼인 각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뭐라고 외우면 돼? 각을 알면 돼. 근데 그 각 중에 끼인 각이면 이쁜 거지 뭐. 끼인 각이면 이쁜 거야. 꼭 끼인 각 아니어도 돼. 그 다음 두 번째. 아예 모양 다 적어놔.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됐죠? 자, 그 다음은 이거 변형한 거죠. 제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얘도 쓰는 상황이 정해져 있어. 그치? 언제야?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 a 알고 b 알고 c를 알아. 그때 각 하나 물어보면 여기 얼마게 하고 물어보면 쓰는 거지. 그지? 해서 얘는 정해져 있더라. 제가 어디 갔어? 얘는 정해져 있더라. 어느 상황에서 쓸지가 정해져 있어. 근데 너무 노골적이야. 세 변의 길을 다 가르쳐 줬거든. 그치? 해서 우리는 일단 무기는 이게 다거든. 그죠? 사인 법칙에 2갈래가 있다. 코사인 법칙에 2종류가 있다. 무기는 이게 다야. 적재적소에 얼마나 정확하게 잘 쓰느냐가 문제지. 그지? 해서 우리는 이것도 기억하자라고 했었네요. 그래서 언제 누굴 쓰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요거 기억하자라고 했었어. 요거 기억합시다. 문제 종류는 2개 아니야? 각의 크기 구하세요? 아니면 변의 길이 구하세요? 이거 2개 말고 다른 거 없지? 물론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세요. 원의 넓이 구하세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사인 법칙 써가지고 끝나는 거니까 그건 너무 대놓고 뭘 써라 정해져 있는 거고 문제에서 대부분 원하는 건 각의 크기 구하세요. 변의 길이 구하세요. 이 2개일 거라고. 그럼 우리가 쓰는 건 2개겠죠?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거나 사인 법칙으로 구하거나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거나 사인 법칙으로 구하거나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사인 법칙으로 나눈 구하는 것도 또 두 개밖에 없다라고 했었네. 그 중에 하나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된 거. 외접원의 반지름 볼 것도 없지. 무조건 사인 법칙 쓰세요야.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 물어보면 그냥 사인 법칙 써서 변 구하세요. 외접원의 반지름 가르쳐주면 사인 법칙 써서 간 구하세요. 이거야. 그럼 이제 봅시다. 코사인 법칙을 쓸 때 화살표를 이렇게 할게.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 언제? 각의 크기를 구하는데 코사인 법칙을 쓸 때야. 언제야? 세변의 길이 할 때죠. 이 상황 아니야?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는데 코사인 법칙을 쓰래. 이 상황이잖아. 세변의 길이를 알아야지. 그러면 각의 크기를 구하는데 사인 법칙을 쓸 때는 언제야? 문제 다 나와 있어. 각의 크기를 구할 거야. 근데 사인 법칙을 쓸 거야. 이건 아니잖아. 왜냐면 이건 밑에다가 분류해놨으니까 이미. 외접원의 반지름 나와 있으면 이걸로 쓸 거다. 언제겠어? 이 빨간색에서 쓰라는 소리지. 각을 구하래. 그럼 얘를 모른다는 소리잖아. 그럼 뭐야? 두 변의 길이랑 마주보는 각 하나라는 거지. 다시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근데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이 언제라고? 빨간색. 각의 크기를 구할 거야. 근데 내가 사인 법칙을 써서 이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어느 상황일 때야? A, B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각 하나를 모를 때. 어떤 각? 마주보는 각. 그러니까 C를 가르쳐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언제 쓰는 거예요? 두 변의 길이랑 어떤 각이 필요해? 이렇게 쓰자. 두 변이라고 쓰지 말고 변. 그리고 변 하나를 알아야 돼. 근데 여기에 마주보는 각이 하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있어야 되죠. 변 하나랑 변과 마주보는 각. 요 세트가 하나로 있어야 요거 각의 크기를 구했는데 사인 법칙을 써야겠구나. 이 상황 그림 머릿속에 그려지지? 각을 하나 몰라. 근데 사인 법칙을 써야 돼. 언제야? 노란색 세트를 완벽하게 알고 너를 알아. 그러면 널 구할 수 있지. 그지? 자, 똑같아요. 이번엔 변의 길이를 구할 건데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아.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변의 길이 구할 때?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언제 쓰는 거야? 두 변의 길이랑 각을 알 때지. 그럼 이제 이 말 가지고 또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것도 두 변이고 각이고 이것도 두 변이고 각인데 사인 법칙인지 코사인 법칙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해보면 말이 안 돼. 물어보는 주제가 다르잖아. 각을 물어보니까 변 각일 때 사인 법칙을 쓰는 거고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일 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본 질문의 의도가 다른 거야. 그지? 각을 구하시오 했는데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고 이걸로 구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럼 이번에는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 이용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요 오렌지 시리즈 여기 주황색 시리즈 말고 변의 길이를 구하래. 근데 사인 법칙을 써야 하는 상황이야. 언제야? 저 빨간색 상황 중에 변을 모르는 거니까 각 두 개랑 마주보는 변 하나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이런 상황이겠네. 각이랑 그리고 얘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아는 상황일 때 저게 쓰겠죠. 해서 세트로 움직이는 거야. 얘는 사인 법칙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때 공식이 저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사실은 상황에 맞게 갖다 쓰면 되는 거지. 내가 구해야 될 게 뭐지? 변의 길이네. 근데 내가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알고 있는 정보가 뭐지? 역추적해가는 거야.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이 세 상황 중에 어느 상황인지 알고 그러니까 이거 써야겠다.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라고. 됐지? 계속 연습해야 돼요. 이게 당연히 코사인 법칙이네 라고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뭘 구하는 건데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써야겠다. 이거를 연습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복잡해지기 전까지는 이거 단순하게 하나 내지 두 개면 풀리는 거죠.
그리고 아주 너무나 스무스하게 이거 했더니 다음 게 돼. 그 다음 게 돼. 이런 건 이제 쉬운 4점이 되는 거야. 어려운 것들은 이제 그게 막 섞여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몸풀기 한번 해봅시다. 문제 1, 2, 3번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일단 앞부분은 같이 보면서 바로 풀어도 풀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해볼게. A, B 대 B, C가 3대 2야. 우리는 문제 다가가는 방법을 알잖아. 3대 2 뭐 해야 돼요? 한 문자로 정리해야지. 누가 3대 2야? A, B가 3대 2. 그리고 외접원의 넓이가 파이 r제곱 한 거겠지? 7파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루트 7이라는 소리네. 그리고 여기도 안 썼네요. 여기 3분의 파이. 얘들아 정보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막 넘치는데? 그치? 두 변이랑 끼인각 정보 있고요. 외접원의 반지름 나와 있으니까 이거 언젠가 사인 법칙 쓰겠다. 이거네.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돼. 내가 여기다가 삼각형의 넓이 저거 안 쓴 이유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이건 중3 때 배우고 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딱 봐도 얘랑 얘 가져다 써서 쓰세요 이 말이겠지. 그치? 그 말은 결론은 우리한테 K가 얼마인지 알아라 이 말인 거네.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쓰라는 소린데,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는데 사인 법칙은 저 오렌지로 되어 있는 저 모양밖에 없었지? 그치? 뭐분의 뭐라고 쓰면 되는 거죠? 사인 B분의 B가 2얼이라고 쓰면 되는 거네. 자 그럼 왜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지 역추적해봐. 우리는 K 값을 알아야 넓이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럼 K 값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는 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을 알려면 이 전체 넓이를 가르쳐 주거나 얘를 가르쳐 줘야지 문제를 풀지. 근데 이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이 오렌지로 시작하는 거지. 외접원의 반지름 있네? 여기 각이 있네? 그럼 요게 한 세트니까 너가 한 세트니까 여기서 B의 길이를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구나가 생각의 처음 시작인 거지. 그래서 내가 B의 길이를 이렇게 구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데 K 값을 몰라. 이것만 계산하면 돼. 그치? 자 일단 B는 얼마니?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고 얘가 곱해지니까 B는 루트 21인가요? 얘가 여기다 곱해지면 되잖아. B는 2얼 곱하기 사인 B인데 R이 루트 7이라 그랬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당연해서 간과하고 넘어갔는데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 지금 그럼 이 삼각형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 변의 길이가 한 문자로 정리되어 있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고 각의 크기를 알아. 얘들아 우리는 이 상황이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 언제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맞아? 상황이 완벽하게 일치한데? 잘 들어봐. 얘들아 피타고라스 정리는 언제 쓰는 거야?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이 피타고라스 정리 쓸 때 언제야? 직각 삼각형에서. 너무 그래.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 삼각형이니까 쓸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아. 근데 하나 조건이 더 있어야지. 삼각형일 때. 아니 직각 삼각형이잖아. 내가 이렇게 문제 내볼게. 얘들아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 풀 수 있어? 안 되잖아. 안 돼. 두 변을 할 때 좀 다르게. 그럼 이렇게 놓으면 풀 수 있어? 풀 수 있지. 방정식 하나니까 그치? 바꿔서 말하면 얘들아 한 문자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피타고라스를 쓴다는 건 직각 삼각형인 것뿐만 아니라 한 문자로 표현이 돼 있어야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쓰지. 그럼 만약에 내가 피타고라스를 쓰고 싶어. 근데 문자가 두 종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계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지금 우리는 문제를 봐봐. 이 상황이랑 똑같아. 뭐만 달라진 거야? 각만 달라진 거지. 90도가 3분의 파이로만 달라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 잠깐 해볼게.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A가 90도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A가 90도면? 코사인 90도 얼마야? 코사인 90도 얼마야? 0이지. 그럼 이거 없어지잖아. 그럼 우리는 그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불러. 맞지?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치? 그럼 이제 그걸 다시 돌려. 다시 와.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여기가 90도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우리는 문제를 바꿔서 요거 지워도 되죠? 요거는 지워도 되지. 상황을 바꿔봐. 직각은 아닌데 일반 각이긴 해. 근데 정보가 있어. 각 정보가 있는 상황이야. 예를 들면 저런 거. 3분의 파이. 코사인 B가 3분의 1. 이렇게. 각 정보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변이 한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면 뭐 쓸 수 있는 거야? 이 녀석의 일반형이니까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고 사인 법칙은 아닌 것 같고 변의 길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써야지. 가 아니고 상황을 보니 한 문자로 정리되어 있는 세 변과 각 정보가 있어? 그러면 코사인 법칙.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먼저 배우고 이렇게 넘어온 거야. 똑같은 상황이라고 각이 일반각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됐지? 얘들아 이거 엄청 쉬운 문제인데 일부러 쉬운 거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그 다음에도 적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완벽하지? 세 변이 한 문자로 정리되어 있고 하나에 대한 각 정보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코사인 법칙 적용해서 K값 구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B제곱은 얼마예요? 3K의 제곱, 2K의 제곱, 마이너스 2, 3K, 2K,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리고 이거 은근히 계산하다가 3분의 파이, 맞다,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잖아. 그치? 근데 계산하다가 실수로 해놓고 맞다, 2분의 1이었는데 2분의 3으로 잘못 계산했네?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몰랐다고 생각하고 자신하게 좀 엄격해져야 돼. 알았지? 어디 잘못 썼어? 4K 제곱. 고마워요. 이건 틀릴 수 있지. 자, 됐지? 해서 K 값 구하고 나면 그럼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요거를 2분의 1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6K 제곱이고 그리고 사인 3분의 파이 가져다 쓰면 되네. 그치? 내가 여기서 굳이 K 안 구한 이유 왠지 알겠죠? 어차피 우리 K 제곱 쓸 거야. K 제곱 살려 있는 게 낫지. 됐지? 해서 이렇게 쉬운 문제지만 이 상황이니까 이거 써야지. 이 상황이니까 이거 써야지를 점검하고 쓰세요. 이렇게 돌리고 돌리다가 맞추지 마시고. 돌리고 돌리다 맞추면은 그 섞이면 난리나. 됐지?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해가지고 오늘 12문제를 푸는 게 목표임. 안 되면 10번째까지라도. 그리고 이거 딱 이게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활용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얘들아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오늘 하고 주말에까지 딱 이어가지고 막 하잖아. 그럼 이제 좀 감이 오는 것 같아. 딱 3주 지나면 또 몰라. 또 어디까지밖에 몰라? 또 여기까지밖에 몰라. 딱 여기까지. 여기는 또 있어. 맞다. 나 사인 법칙 아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가물가물해. 그리고 또 문제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이거 한 번 할 때 제대로 상황 인지를 하시고 해야 돼요. 알겠지? 네, 시험 보고 한 거고 50분 됐으니까 쉬었다 갑시다.
쉬워도 대충 풀지 마세요.